분명히 자동화를 만들었는데 왜 난 아직도 매일 아침에 이걸 손으로 켜고 있지 싶고 외출하면서 노트북을 꺼버리면은 그날은 업무가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자동화가 덜 된 게 아닙니다. 자동화가 돌고 있는 자리가 제 노트북 아니어서 그래요. 오늘은 노트북을 꺼도 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제 업무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로드 코드 루틴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우선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끝에는 제가 실제로 쓰는 루틴 하나를 같이 만들어보고 구현까지 해볼 거예요. 저는 지금 3개의 사업을 한 번에 돌리고 있어요. 컨텐츠도 만들고 수강생도 케어를 하고 데이터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동화를 만들 줄만 알았지 그걸 수행하는 거는 다 제 손이었어요. 아침마다 노트북을 켜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제 손으로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밤사이 자료 조사부터 이메일 정리까지 보고서 초안까지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제 노트북은 꺼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손으로 하는 업무가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 대신에 돌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루틴스는 클로드 코드의 기능입니다. 루틴 하나를 저희가 저장해 두면은 그게 엔트로픽 서버에서 돌아가게 돼요. 제 노트북이 아니라 웹상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꺼도 터미널을 닫아도 자고 있어도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루틴 하나는 그냥 프롬프트 그 자체예요. 한마디로 매일 아침에 이런 작업을 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수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사람이 그 시간에 직접 쳐줘야 되는데 바로 그 쳐주는 게 제 노트북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이 되는 거죠. 우선 오늘은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클로드 코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로드 코드 데스크톱 웹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코드에서 루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루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5가지는 제가 이미 루틴으로 세워둔 목록이고요.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새 루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로컬과 클라우드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컴퓨터를 끈 상태에서도 자동화가 되는 거를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고 지침이 있고 저장소 선택이 있고 여기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환경을 추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루틴이 켜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여기 트리거 선택해 보시면 스케줄, GitHub 이벤트, API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매일 아침이든 매주 금요일이든 이 루틴이 작동되게 만드는 방식이 스케줄이에요. 두 번째는 GitHub 이벤트인데 만약에 GitHub에 새로운 변경사항이 올라왔을 때 코드가 바뀌면은 자동으로 돌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API는 다른 자동화가 신호를 보낼 때 어떤 작업이 끝나면서 이 루틴을 부르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스케줄에 관련된 작업을 할 건데 시간은 아무 때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장 짧게는 1시간 간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시 30분마다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매일, 평일, 매주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커넥터는 루틴 실행 중에 클로드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연결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꽤 많이 다 연결을 해놨죠. 연결하는 곳은 왼쪽에 설정 들어가면은 커넥터가 있습니다. 맞춤 설정으로 이동하면 커넥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는 동안에도 이 클로드가 외부의 도구들에 접근을 해서 더 다양한 작업을 완료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보기 전에 제가 직접 헤맸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루틴은 제 GitHub 저장소를 복제해서 돌아가요. GitHub에 있는 cloud.md나 다른 스킬들 얘네들을 읽고 일하고 나면은 그 복제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담긴 모든 내용을 다 여기 저장소로 입력하기보다는 진짜 자동화에 필요한 작은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연결시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통째로 돌리게 되면은 쓸데없이 무거워지기만 하고 토큰을 더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키를 저희가 GitHub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GitHub에 저희의 API 키라던가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유출이 되면은 퍼블릭 모드로 전환했을 때 그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GitHub에 그런 비밀스러운 키나 정보들은 올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이 GitHub를 바탕으로 자동화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API 키가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디폴트를 보시면은 환경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PI 키를 넣어두면은 GitHub에 노출되지 않고 환경 변수, 즉 API 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두지 않으면 API 키가 필요한 외부 도구를 못 쓰기 때문에 중간에 자동화가 멈추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동화는 제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저한테 못 물어봐요. 이게 맞는지 또는 틀린지. 따라서 헷갈릴 여지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올리기 전에 한번 직접 돌려보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 클라우드 방식은 제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GitHub 저장소에 있는 것, 또 커넥터로 연결된 것, 환경 변수 이런 것처럼 밖에서 연결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또 요금제마다 하루에 돌릴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프로 버전은 하루에 최대 5번, 맥스 버전은 하루에 최대 15번입니다. 만약에 팀이나 엔터프라이즈 형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최대 25번까지라고 해요. 따라서 본인의 플랜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도는 핵심 작업부터 하나씩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아까 클라우드도 있지만 로컬도 있습니다. 로컬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소는 입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이 작업들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개 정도 만들다가 지금은 2개 정도만 좀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메일 미답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메일 미답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주는 거고 레포가 제 메일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저장소입니다.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제 메일 답장 자동 경량, 클로드 MD 파일이 있고 리드미 파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테오의 실행 비즈니스 관련된 메일 답장을 자동화 전용으로 작성을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가 좀 성장하면서 협업에 대한 메일들이 좀 오는데 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톤을 만들 때 항상 좀 AI한테 초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반복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 MD를 보면은 메일 답장 두뇌라고 제 말투 기반으로 응대하는 초안을 만들어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원칙이 있고 말투가 있고 또 문의 유형도 판별을 하고 답장 구조, 모르는 정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리드미 파일 통해서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저장소를 기반으로 답장을 해줍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메일 비서고요. 클라우드에서 메일 도는 루틴이라서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작동을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은 지메일에서 최근 7일 동안 받은 메일 중에 아직 제가 답장을 안 한 스레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답 메일에 제 말투로 답장을 쓰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한 내용은 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도 되고 메일이 0개면은 미답 없음으로 기록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메일은 절대 발송하지 말고 초안 지정까지만 해야 된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 메일 어시스턴트에도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API 키가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환경 추가로 한 다음에 여기에 API 키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메일은 API 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트리거는 매일 오전 8시로 되어 있고 커넥터는 지메일과 슈퍼베이스 이 2개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처리 결과 미답 11개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을 해줬대요. 업무 의뢰, 강사 제안, 광고 협업들이 굉장히 많죠. 협업이 있고 AI 협업도 있고 제안서 요청, 스폰서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메일을 보면은 여기에 임시보관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임시보관을 누르면 영어로 된 협업 문서에는 영어로 답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된 거에는 한국말로 답장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답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광고나 별로 필요 없는 거는 알아서 필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사업 1일 보고나 1일 대시보드 이런 거에는 답장을 작성하지 않았죠. 얘네도 자동화로 저한테 오는 그런 메일들을 해놓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거를 클릭하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좀 최근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들 때는 여기서 물론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영어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평일 아침마다 열린 PR 요약하기 이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영어로 만들어줘서 다시 이거를 한국말로 복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으로 만들진 않고
새 대화에 들어와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어주고 저장소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볼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1인 기업 관련된 내용 10가지를 웹서핑하고 내 이메일로 보내주는 루틴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레포지토리 한 개를 복제를 하겠죠. 만약에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토큰이 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등록해서 사용해보고 너무 무겁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거 관련된 레포지토리를 하나 더 추가로 생성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보면은 루틴 만들기 전에 중요한 점을 먼저 짚는다고 하네요. 매일 받을 주소는 매일 아침 받은 편지함으로 자동 발송할까요? 아니면 검토용 초안만 만들까요? 자동 발송. 10가지 내용의 초점은 저는 1인 기업 트렌드랑 인사이트 이거를 선택하고 자동화 도구 선택하고 컨텐츠 마케팅, 사례 다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지메일 도구가 발송을 지원을 안 해서 받은 편지함 자동 도착은 불가해요. 어떻게 메일 받아보시겠어요? 일단은 초안 자동 생성이 있고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실제 발송이 있어요. 카카오 나와의 채팅으로 발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발송 성공했다고 하네요. 웹서핑하고 카카오 발송 파이프라인이 작동합니다. 나와의 채팅을 열면 10개 항목이 쌓여있을 거예요. 오, 진짜 써져 있는데요? 대박. 오, 크레이트 경제를 위한 1인 기업가 사례 연구. 오, 매일 10개씩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자동 루틴 뭐 사용하도록 허가하겠습니까? 허용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카톡으로 보내죠? 그 비밀은 설정에 들어가면은 커넥터가 있습니다. 맞춤 설정에 가면은 여기 플레이 MCP라는 MCP 도구 웹이 있어요. 얘를 연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카톡은 못 보내는데 나한테는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커넥터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검색을 하면 돼요. 플레이 커넥트. 얘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나와의 채팅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도구가 또 생긴 거죠.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아침 8시마다 1인 기업 소식 10개를 나와의 채팅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루틴에 가볼까요? 루틴에 가면은 1인 기업 데일리가 클라우드로 완성이 되어 있죠. 활성이 되어 있고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8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실행으로는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편집을 들어가 보면 저장소는 따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나 봐요. 이제 저장소는 필요가 없었고 만약에 다른 스킬을 활용한다던가 그 저장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면 저장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과정은 웹서치로 최근 1인 기업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카카오 도구, 플레이 MCP죠. 이걸 통해서 발송을 해준다. 이제 실행을 한번 돌렸습니다. 네, 여기서 카카오 MCP 도구가 환경이 없대요. 지시에 따라 Gmail 초안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이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편집을 누르면 커넥터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못합니다.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 MCP를 추가해놓고 여기로 발송이 안 될 시 Gmail로도 갈 수 있게 커넥터를 유지를 해놓고요. 또 슈퍼베이스도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데이터가 좀 저장이 돼야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장이 돼놨고 물론 저장소가 없어도 지금 패턴은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제 상황에 연관된 좀 비즈니스가 검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테오 비즈니스 볼트 이 저장소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풍부하게 검색을 하고 또 플레이 MCP도 사용하고 지메일도 사용하고 슈퍼베이스도 활용을 하면서 작성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돌려봤는데 보면은 클로드.md에서 외부 메시지 발송 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카카오 발송은 안 되고 Gmail 초안으로 대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저장소로 입력을 했죠.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기 규칙이 외부에 보내는 거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보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것도 직접 발송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새로 저장소를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오 실행 비즈니스 폴더에서 여기 지침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GitHub 저장소를 하나 푸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 GitHub를 새로 푸시를 해줬어요. 여기에는 솔로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건데 큐레이션 루틴, 매일 아침에 이 레포를 클론해서 prompt.md 파일을 읽고 그대로 수행한다. 이 cloud.md 파일을 보면은 제가 싫어했던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게 돼 있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작성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저장소가 다시 반영이 됐으니까 저희는 수정을 한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해주고 새로운 저장소인 솔로 데일리 브리핑을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레포지토리 복제를 했고요. 클로드 코드를 시작하면서 웹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웹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은 웹이 있다 하면은 그 웹을 특히 봐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면은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항목이 성정이 됐고 지금부터 11통 순서대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카카오톡 나챗방 사용을 하고 있고 카톡방을 키면은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진짜 8시에 10개의 내용이 다음날 전송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이 루틴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발송이 완료가 됐네요. 3번의 시도 끝에 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름, 지침, 만약에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면은 더 세부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API를 사용해야 되면 여기 환경 변수에 넣어 주셔야 된다. 트리거는 시간에 따른 것들 설정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GitHub가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도 작동을 하게 할 수 있고 API를 포스트 요청을 전송하여 자체 코드에서 트리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커넥터를 더 추가로 연결시켜서 여기 노션을 추가하면은 노션에 입력되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좀 실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루틴스로 일 하나를 노트북을 끄더라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업무는 뭐 루틴스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내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내 업무는 되게 복잡한데 이런 루틴, 뭐 프롬프트만으로도 자동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1인 기업에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1인 기업에서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분명히 이 루틴스를 사용하면은 자동화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화는 그냥 도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되찾는 길이다. 원래 수동으로 하는 일 하나를 이 루틴스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로 돌리게 되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제가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로 돌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